안녕하세요, 뿡이었습니다. 자, 예고해드렸던 대로 머리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영상 분명히 신나는 소식 전달해드리겠다라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많은 분들이 포토뮤직 코리아 잡지 비회원으로 구매도 하시고 가입해서 구매도 하시고 벌써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 롤링스톤 코리아 때 생각해보면 또 이런 엄청난 구매 이력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어서 분명히 우리의 가수 히어로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뽕뉴스 아침 영상에 따라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히어로의 모습 이제 좀 보고 싶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뽕뉴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이번 주가 가장 힘들지 않겠나? 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음 주 일요일이면 영웅님이 서울가요대상에 등장을 하기 때문인데 이번 주가 시간이 참 안 가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조금이나마 시간을 빨리 보내실 수 있도록 뽕뉴스가 신나는 내용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각종 음원 순위를 석권해버리는 우리 히어로의 영향력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임영웅, 엔젤, 코로나로 힘든 장애인들에게 라면을 나눔해준 선한 영향력이라는 기사가 오늘 오전에 올라왔었습니다. 뽕뉴스가 작년 연말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을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리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그 덕인지 많은 수호처사님들이 뽕뉴스에게 메일로 놀랍게도 제가 후원을 해왔던 백혈병 어린이협회에 기부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조그만한 선한 영향력이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그 어린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막 더 기부하고 싶고 더 열심히 홍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수호천사님들 중에서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뽕뉴스가 추후에 댓글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기부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행동을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뽕뉴스를 따라 이렇게 수호천사님들이 백혈병 어린이들을 돕듯이 이 영웅시대 분들 역시 뽕뉴스가 이분들을 보고 따라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장애인분들에게 나눔해준 이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수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으로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전달되었다. 안양시 수리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임영웅 엔젤의 물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임영웅 엔젤은 페네스타 엔젤스타를 통해 코로나로 한 끼의 식사도 힘든 장애인들에게 라면 100박스를 나눔하는 프로젝트에 동참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임영웅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1대 엔젤스타로 등극했다.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종합복지관에 라면 100박스가 전달되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엄청나게 기뻐하며 영웅님 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는 등 훈훈한 모습이 연출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복지관 관장 이형진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이번 나눔을 통하여 코로나로 지쳐있던 장애인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이 많이 전파되었으면 한다. 또한 임영웅 엔젤의 나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엔젤 에즈닷이라는 곳에서 2호선 전광판과 서울버스광고, 홍대 등등 이 페넨스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웅시대 분들이 직접 활약하여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만 자, 이렇게 영웅님을 위하여 투표를 해준 그 결과만으로도 이렇게 뿌듯한 전달식이 이행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 히어로에게 돌아가는 아주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가능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기사 내용을 통해도 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히어로의 노래 때문이죠. 히어로의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감동이 얼마나 굉장한가요? 오죽했으면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조차 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며 복용하던 약을 절반으로도 줄이고도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의학적 근거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죠. 그분들은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지치실 텐데 영웅님의 노래가 위로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위어 히어로 임영웅이 이 단독쇼가 정말 그러한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기 위한
공중파에서의 첫 스타트가 되었었죠. 자, 여기에 대해 아주 의미 있는 칼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철재 변호사가 직접 칼럼을 작성한 건데요. 그 내용이 아주 독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서울의 우리 동네 재래시장에 건어물 가게를 하는 할머니가 계신다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할머님이 임영웅의 광적인 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게에 아예 임영웅 포스터까지 붙여놓고 계신다. 지난 성탄절에 또 김을 사러 갔는데 할머니, 내일 임영웅 텔레비전 콘서트 해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께서 아유, 내가 아주 내일 저녁 9시 기다리다 진이 빠져서 이래 죽을 것 같아 라고 하셨다. 지난해 12월 26일 임영웅이 KBS에서 단독 콘서트를 했다. 나훈아, 심수봉에 이어 국영방송이 선택한 가수가 임영웅이라는 건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그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초대진으로 한정할 수 있는 가수가 아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새 역사를 쓴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배출한 임영웅의 위상이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넘어섰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가요계가 인정하는 이 시대의 스타이다. 뽕뉴스가 정말 누누이 말씀드려왔던 그 내용이 이 변호사님의 칼럼에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이 김을 사러 가는 그 가게의 할머님도 영웅님의 팬인데, 이제는 내일은 미스터트롯이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참 뛰어넘어 대한민국 가요계 모두가 인정하는 이 시대의 스타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라이 콜센터에서 1년 반 동안 기계에 대고 노래를 해야만 했던 임영웅이 제대로 된 반주에 맞춰 국영방송에서 콘서트를 한다니 건어물집 할머니가 기다리다 진이 빠질 만도 하다. 나는 건어물집 할머니만큼 광팬은 아니지만 그 콘서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다. 정말 중요한 대목이죠. 뽕뉴스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사라이 콜센터 무대가 너무 우리 히어로와 탑6 대접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 사연을 받아가지고 잠깐 팬들과 소통하면 불러주는 시스템이었던 기존의 구조를 생각한다면 뭐 노래방 기계로 불러줘도 너무나 멋진 무대이고 팬들이 감동했겠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사연은 쏙 빠져버리고 영웅님과 이 탑6의 무대만으로 방송을 꽉 채워나가며 스타 가수들과 대결 구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노래방 기계에서 노래를 해야 하다니, 거기에 노래방 기계 점수라니, 황당무계한 일이 아니었나 지금에 와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변호사님도 그러한 말을 하는 거죠. 노래방 기계에 대고 노래를 해야만 했던 임영웅이 제대로 된 반주에 맞춰 국영방송에서 콘서트를 한다. 사실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히어로에게 굉장히 당연했던 배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이 긴장한 걸까? 보는 내가 긴장한 걸까?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와서 그 모습이 무대 뒤에 그림자극처럼 펼쳐지며 임영웅이 등장했다. 쇼가 시작하며 임영웅의 움직임에서 어딘지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뭔가 어색했다. 임영웅이 긴장한 거야? 내가 임영웅보다 더 긴장을 한 거야? 임영웅의 노래는 역시 훌륭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부르면서 불안하던 나의 긴장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임영웅도 이때부터 몸이 좀 풀렸는지 흥에 겨워 노래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영웅님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저도 정말 너무 긴장했었고 우리 소찬사님들도 긴장했었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어린 팬들도 너무 긴장을 해서 오죽했으면 특별 방송으로 했던 스페셜 방송 한 날, 대방송이 됐던 날에 오히려 마음 편하게 노래와 무대를 즐기며 시청했다라는 말이 쏟아졌을까요? 이 변호사님도 마찬가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배우의 영시의 이별이 좋았다. 영시의 이별은 배우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주고 간 앨범 속에 담긴 노래다. 어려서부터 배우를 텔레비에서 본 적은 없다. 다만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요절했기 때문인데 영시의 이별도 병상에서 녹음을 했다고 한다. 마치 짧았던 자신의 삶과의 이별을 이야기하며 흐느끼듯 부른다. 임영웅은 그보다 훨씬 차분하고 담담하게 불렀다. 담담과 무덤덤은 아주 다른 말이다. 배우의 흐느낌이 있다면 임영웅의 담담 속에는 험함과 비애가 있었다. 이 노래는 임영웅이 즐겨 부르는 노래이다. 그는 이날 콘서트에서 사랑의 콜센터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르는 것보다도 더 차분하게 불렀다. 첫 소절, 네온불이 쓸쓸하게 꺼져가는 삼거리를 부를 때 그는 주로 쓸쓸하게를 강조한다. 어떻게 네 글자에 저런 감정을 담아내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쓸쓸함이 울컥 솟아나듯 쓸쓸하게를 부르고 바로 뒤에 꺼져가는 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많은 어린 팬들이 이 단독쇼 때 이 영시의 이별에 다시 한번 푹
빠졌었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이 배우님의 노래와 더불어 영웅님의 노래까지 이 배신자라는 노래를 가지고 뽕뉴스가 예전에 한번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 영시의 이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배우님만의 느낌이 있고 영웅님만의 느낌이 있는데 이 배우님이 약간 우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 영웅님의 이 영시의 이별은 담담하지만 그 안에 험함과 비애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항상 영웅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말하듯 부른다. 그 말하듯 부르는 담담한 구절구절 하나가 내 가슴을 팍팍 꽂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노래에서 이 기가 막힌 테크닉을 발휘했고 임영웅의 노래가 여러 감정이 겹치는 속에 보일 듯 말 듯한 눈물처럼 보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영시의 이별을 담당하게 부르는 건 크게 봐서 매우 사려 깊은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노래는 트롯 명곡 메들리로 부른 세 곡 중에 첫 곡이었는데 같은 장르의 노래를 연속으로 부를 때 첫 곡부터 감정을 쏟아부으면 세 노래를 모두 마칠 때쯤 지루하게 들리기 마련인데 담담하게 앉아서 부른 영시의 이별과 가슴 아프게를 끝나고 난 뒤에 일어서서 부른 잃어버린 30년에서 어머님 아버님 하며 감정을 쏟아내니 세 곡의 메들리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래조차도 영웅님이 철저하게 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무대를 선보인다라는 게 이 변호사 칼럼에서도 잘 나타나져 있죠. 특히 잃어버린 30년 이 자료 화면과 더불어 영웅님의 노래가 너무나 흠뻑 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로한다면서 영어를 그것도 문법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제목을 붙였다라는 것이 참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음향 문제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스페셜 방송 때 다시 뻥 뚫리는 음향 조정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만족했지만 첫 방송 때 제대로 음향이 됐다면 정말 아쉬웠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님 역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꼬집어냈습니다. 노래방 기기에 맞춰 부르던 노래의 버전도 왜 저 울림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 음향이 차라리 KBS 단독쇼의 음향보다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쉬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도 못하면서 음향만 좋은 건 용서할 수 없지만 노래가 좋으면 다른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집중해서 상상력을 발휘해 들으면 라이브에서의 소리가 어땠는지 들린다. 오랜 세월 음질이 형편없는 여러 노래를 들으며 체득한 기술이다. 이번 단독 콘서트는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임영웅 자신에게도 영광스럽고 공부도 많이 한 기회였을 것이다. 그의 노래는 흠잡을 곳이 없었지만 무대 매너, 제스처, 곡 사이사이 관객의 분위기를 유도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말솜씨 등은 약간 아쉽긴 했지만 때로 대본을 읽는 것 같고 몸 동작도 어딘가 로봇 같았다. 처음으로 탑6 동료들도 사회자도 없이 큰 무대를 혼자 이끌어가려니 긴장도 됐을 것이다. 그가 앞으로 한 세대를 이끌어갈 엔터테이너로 성장하려면 세련된 표정과 말투, 관객과 소통에 대해 공부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좀 반박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긴장했다라는 이야기는 동감하겠습니다만 이날 무대 사이사이에 팬들에게 관객 분위기를 유도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말솜씨 가능했을까요? 물 마시고 옷 갈아입을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에게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영웅님의 과거 무대 행사 영상들을 꼭 찾아보시라. 그거 보시면 얼마나 매끄러웠는지 영웅님이 얼마나 진행을 잘했는지 충분히 느껴지실 겁니다. 이번 단독쇼가 그만큼 빠듯하게 진행이 되었고 준비 기간이 짧았으며 그래도 그 안에 많은 모습을 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영웅님의 모습들을 아마 긴장하고 조금 제스처가 아쉬웠다라고 잘못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찬사님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마지막 영상 뜻깊은 내용 전달드려 봤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신나고 깜짝 놀랄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트리밍 활동 열렬히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